병원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람은 분명 오가고 있었는데 소리가 한 겹 걸러진 것처럼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어서 한 번 더 꽉 잡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열렸습니다. 어머님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눈이 저를 향해 바로 꽂혔습니다. 한 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간 손이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중심을 다시 잡았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빠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걸 줍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어머님에게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잡아먹을 년. 그 말이 복도 전체에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늦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모간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끝이 살을 파고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만하세요.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막혀있던 숨이 한 번에 풀렸습니다. 고개를 들었고 남편을 봤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날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날, 식탁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반찬은 평소랑 같았는데 젓가락이 움직이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궁합이 안 맞는다. 짧았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웃으려다가 입이 멈췄습니다. 농담으로 넘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눌렸습니다. 그 힘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괜찮아. 그 말이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그 이후로 말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국그릇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이 돌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 그 생각이 한 번 떠오르고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면서 잠깐 저를 봤습니다. 우리 둘이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붙잡고 있을 이유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습니다. 누가 정해준 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바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고 밥을 안 쳤습니다. 손이 멈추는 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이 끓는 동안 반찬을 꺼내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 사이에 세탁기를 돌리고 젖은 빨래를 정리하고 거실을 한번 훑었습니다. 조금만 늦어지면 말이 바로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와선 집안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그 말은 크게 말하지 않아도 들렸습니다. 가볍게 던지는 것 같았지만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고 표정도 바꾸지 않았고 그냥 손을 더 움직였습니다. 속도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혹시라도 다음 말이 이어질까봐 미리 끝내려는 것처럼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을 틀고
그릇을 잡고 손을 더 세게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괜히 신경이 쓰여서 다시 속도를 줄였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한번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에는 집에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는 이미 모든 걸 끝낸 상태였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려다가 괜히 분위기만 무거워질 것 같아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게 편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같은 방식으로 시간이 쌓였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둘이 있을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집 안 공기가 아니라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몸에 들어가 있던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리고 가방 내려놓는 소리가 나고 불 켜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익숙한 순서가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으면 그제야 허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괜히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가 오늘 뭐 했어? 가볍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그냥 집에 있었지. 짧게 답했습니다. 사실은 아침부터 손이 멈춘 적이 없었지만 그걸 하나씩 꺼내놓기가 어려웠습니다. 말을 시작하면 끝이 길어질 것 같았고 끝까지 말하면 괜히 마음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줄였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그대로 넘겼습니다. 고생했네. 그 한마디를 하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진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덜 답답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같이 설거지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을 틀고 그릇을 하나씩 건네면 저는 받아서 닦았습니다. 손이 서로 스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길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있었던 일도 그 말들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은 더 편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불을 끄고 같이 누우면 조용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다음 날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밥을 먹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입에 넣지 않고 그대로 내려놨습니다. 다시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밥을 보다가 국을 한번 보고 다시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입맛이 없네.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대충이라도 먹었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다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로 둘 다 정리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비슷한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밥 앞에서 멈추고 몇 숟갈 먹다가 내려놓고 다시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비워지던 그릇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날이 늘었습니다. 표정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웃을 때 입만 움직였습니다. 눈은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앉아 있을 때도 자세를 계속 바꿨습니다. 허리를 펴다가 다시 숙이고 배 쪽을 한 번씩 눌렀습니다. 괜찮은 척 하는데 완전히 괜찮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그런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저를 보다가 별거 아니야. 짧게 답했습니다. 그 말이 조금 빨랐습니다. 넘기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밤에 잠을 자다가 남편이 여러 번 깼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겼다가 다시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앉았습니다. 그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여러 번 화장실 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남편이
잠깐 서 있다가 천천히 누웠습니다. 그 모습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이 그날부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 차 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작게라도 틀어놨을 텐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굳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아서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을 한번 맞잡았다가 다시 풀었습니다.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방 끝나겠지. 겨우 한마디 꺼냈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짧게 한번 다시 앞을 봤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번호표를 받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이름이 불리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시간이 조금씩 늘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손끝으로 바지를 살짝 만지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시선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다가 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기 어려웠습니다. 서완영님 들어오세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둘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눈을 한번 들었다가 다시 내려봤습니다. 그 짧은 동작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조금 굳었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장의 종양이 확인됐고 거기서부터 말이 끊겨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어가 하나씩만 들어왔습니다. 대장암입니다. 그 한 문장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 뒤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는데 머릿속에는 그 말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손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남편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느낌이 말보다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바로 열렸습니다. 어머님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걸음이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발소리가 병실 바닥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선이 그대로 꽂혔습니다. 한 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말이 멈추지 않고 바로 나왔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손이 올라왔습니다.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끝이 살을 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궁합이 안 맞는다고 했잖아. 그 말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움직임을 멈췄고 누군가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겹쳐 올라왔습니다. 몸이 더 굳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숨이 거칠게 올라왔습니다. 눈이 어머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머님이 잠깐 멈췄습니다. 남편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왜 다 그 사람 탓이에요? 말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병실 안 공기가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다신 오지 마세요. 그 말이 조용하게 떨어졌지만 무겁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등을 바로 앞에서 보게 됐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검사를 하고 설명을 듣고 다시 기다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진단은 초기였습니다. 수술로 제거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추적 관찰을 하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에 들어가 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조금씩 풀렸습니다. 숨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손을 한번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이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더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같은 결론으로 향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어머님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하듯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긴장 속에서 지내는 것보다 편한 상태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지내는 것보다 마음을 덜 쓰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어머님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감정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말을 끊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을 똑바로 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희 따로 살게요.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어머니. 그 말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이어진 이야기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조금 숙인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그 안에서 표정이 천천히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을 꺼내고 상자에 넣고 하나씩 옮겼습니다. 익숙했던 공간이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문을 나설 때 어머님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길게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게 울렸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새로 옮긴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었지만 공기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저도 그 손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